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오후 12시 35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가 카르다노와 그리고 리플 XRP가 안도 랠리 이후에 숏 포지션이 집중된 알트코인 중에 하나다. 숏 포지션 강제 청산은 가격 상승을 위한 연료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장기 강세론자에게는 좋은 신호다 라고 전했는데요. 그 말은 즉슨 숏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한 번만 롱이 터지게 되면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XRP의 가격 상승의 기회로 이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XRP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 전망에 대한 또 하나의 소식으로 방금 약 1320만 달러 하나로 약 180억 원 정도 되는 XRP가 바이낸스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입니다. 매도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지갑에서의 거래소로 이동의 정반대의 이동이기 때문에 XRP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 종료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SEC의 이더리움 조사 종료가 컨센서스에게는 큰 승리지만 의문이 남는다. SEC는 컨센서스의 이더리움 제공 판매가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더리움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SEC가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점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더리움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컨센서스의 이더리움 판매 형식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라면 업계 내에서 정확한 기준에 대한 요청이 SEC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SEC가 피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 종료가 가지는 의미, 그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고 있지 않고 있을까요? SEC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 종료가 주는 또 추가적인 몇 가지 의문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국 SEC가 이더리움 조사를 중단하면서 솔라나나 폴리곤 등 다른 지분 증명 토큰도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 전문 변호사가 이더리움 조사 종료는 다른 지분 증명 토큰 증권성 분류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하면 SEC가 이더리움을 조사하면서 다른 토큰은 조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 토큰 생성, 유통, 최초 판매 방식, 기술 현황, 블록 검증 메커니즘 등이 이더리움과는 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SEC가 구체적인 성명을 내놓거나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SEC가 이더리움 및 다른 지분 증명 토큰의 증권성을 어떻게 볼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긴 내용인데요. 요약하자면 솔라나나 폴리곤 등이 이더리움과 동일한 지분 증명일지라도 토큰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그들이 동일하게 생각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또 이더리움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지분 증명의 토큰 모두 SEC가 지금 구체적인 성명이 없기 때문에 SEC의 구체적인 성명이 나오거나 혹은 법원 최종 판결 전에는 증권성 여부를 어떻게 보일지는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로서 명확성을 가진 것은 여전히 비트코인과 XRP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는 것으로 SEC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추측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성명서가 없는 한 그것은 불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SEC의 부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을 통해서 도레시 판사는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영향을 받아서 후에 SEC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는
디지털 자산에다가 에코시스템, 즉 주변의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 ICO나 어떤 투자 계약의 성격을 띠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번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겠다는 것은 디지털 자산 플러스 에코시스템은 또 증권이 아니라는 일관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리고 있는 꼴이 되는데요. 이를 업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리플이 투레시 판사의 최종 판결 전에 테라폼넥스 합의 사건처럼 이번 이더리움의 조사 종료권은 판결 전에 투레시 판사가 참고해야만 한다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은 어쨌든 ICO를 진행했고 이는 컨센서스의 이더리움 판매 과정이 보상을 약속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증권 거래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 스스로 종료하고, 반면에 리플의 ODA 사업에 대해서는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은 규제기관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부조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서는 이러한 SEC의 요청, 리플의 ODA 사업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를 저 같으면 제시할 것 같은데 리플의 행보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이자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서스의 최고 경영자 조셉 루빈이 어쨌든 단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기존의 SEC에게 제기한 소송 이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SEC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암호화폐 업계를 위한 것이라고 명목상의 이유를 대긴 했지만 궁극에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 및 컨센서스가 운영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둘러싼 증권 해석 유무에 있어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에 의하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2034년에는 56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등의 비용 증가,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이 세수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미국은 대규모 예산 적자를 계속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인데요. 미국의 부채와 그리고 재정 적자, 이런 상황에서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 입장에서는 패권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더 미래를 밝게 비춰줄 것 같은데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